네, 안녕하십니까.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인 박창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송아지 사양 관리하고 축산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낙농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낙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료 대리점을 좀 운영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한우 사육도 좀 해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이라 하면은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축산과학원에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한 8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상을 좀 많이 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00HRD 41회에 인재개발에서 하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 모두 모여서 교수 교환법 그리고 강의 기법을 발표하는 곳에서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도사라면은 조금 크게 생각하는 한국 기술 농업 기술 보급 대상의 도전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큰 상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을 받게 된 것도 저희는 이제 송아지 사양 관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되는 초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유를 잘 공급하기 위해서 초유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시도하다 보니 이런 상과 복들이 조금 넘쳤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초유하고 이제 송아지 사양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초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유의 중요성은 농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초유를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유는 분만 후 3일 정도까지 나오는 면역 성분이 다량 함유된 우유를 초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에는 꼭 초유를 빠른 시간 내에 급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초유를 먹일 때에는 양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2시간 이내에 초유가 꼭 급여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면역력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사양을 함에 있어서 송아지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송아지 설사, 호흡기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유를 먹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24시간 정도에서 보면 소장의 흡수율을 나타내는데요. 이만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지만이 소장의 흡수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바꿔 말하면은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앞쪽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소장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면역 성분이 통과될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24시간이 되면 다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서히 닫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곡선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급작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유는 꼭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빠르게 급여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강조드립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초유는 분만 후 3일 정도까지만 나오는 면역 성분이 다량 함유된 우유로 갓 태어난 송아지는 12시간 이내에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우는 초유량이 적고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젖소는 초유량이 많아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잉여 초유를 수거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저온 살균 처리한 후 농가에 보급하도록 초유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천군 초유은행은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잉여 초유를 수거해서 자원 재순환한다는 차원과, 두 번째로는 해썹 규정에 준하는 생산 시설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초유를 생산한다는 것과, 세 번째로 대량 생산 및 자동화 공정으로 초유를 생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선진 축산을 선도하는 예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초유은행 보셨습니까? 예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과 자동화가 가능한 초유은행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은행을 은행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이란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는 곳인데요. 젖소에서 나오는 초유를 한우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아지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유은행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사료 등 기준 및 규격, 이 법이 일명 사료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 내에 초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유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제약을 좀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2023년도에 12월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료관리법 내에 초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초유은행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는 특히 암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5만 한 2,000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사육 농가가 한 1,400호에서 1,500호 정도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63%, 64% 정도가 암소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송아지가 많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관내에서 연에 보통 보면 한 13,000두 정도 이렇게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었죠. 자, 우리가 농가들이 계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송아지의 체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평균 이 정도지, 태어나는 송아지 보면 크게 태어난 애는 한 40kg, 50kg에 육박한 이런 송아지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난산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우리가 난산이 생겼을 때의 적절한 조치, 즉 분만 보조라든지 아니면 초유를 급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으면은 99%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쳤을 때 거의 13% 정도가 이렇게 폐사를 하고 있는데요. 초유 문제로 폐사하는 것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한 6% 정도가 초유 문제로 이렇게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분만 보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새벽에 태어나는 송아지 살리기 위해서 계속 초유를 먹는지 어미젖을 빠는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초유가 있으면은 녹여서 먹이면은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주무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정 온도가 39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추운 새벽, 이른 새벽에 이렇게 태어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1도만 떨어져도 위험하고 36도가 되면 응급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빠르게 초유가 급여된다면 이런 온도를 저체온에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초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만을 하려고 할 경우에 초유를 갖다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난산이 걸린다든지 기력이 쇠하다든지 어미도 힘들고 송아지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에 빠른 초유 급여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포유를 거부하는 그런 송아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힘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초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엄마도 힘들고, 그리고 모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초유 급여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추운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우는 젖소에 비해서 젖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면 이렇게 크게 태어나다 보니까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량을 할 때 젖을 위해서 개량을 하지 않습니다. 유량을 위해서 개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량은 항상 부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는 젖량을 꼭 체크해 주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 후 하루 정도는 꼭 초유가 공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력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은 포유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정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발길질을 못하도록 해서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미소가 이제 네 발을 디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뒷다리 정도를 살짝만 한 2cm, 3cm 정도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도록 바라든지 이런 끈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주면은 또 송아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유를 먹이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유행에서 나오는 이런 초유들도 태어나서 바로 이렇게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미의 초유를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우는 초유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젖소는 너무 많아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도 송아지가 태어나면 일정량을 주고 그 다음에 폐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초유는 운영하면서 한 마리가 초유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의 한 30리터 가까이 나옵니다. 평균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유는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젖소 농가들이 젖을 많이 안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유의 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초유를 한우에게다가 급여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초유은행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유질은 우유의 질은 홀스타인인 젖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한우보다 좋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이셔도 좋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행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초유는 이렇게 냉동을 해가지고 이런 병에다가 담아 놓고 필요할 때에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한우 송아지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정말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이나 오염 물질들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걸러 보면은 이물질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관행적인 사용은 송아지에게 주면은 과연 안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